다주부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이제 크리스마스가 2일 정도 남았습니다. 내일 2부니까 즐거운 시간 가족들과 보내시고 또 25일은 국내는 휴장이죠. 크리스마스 편하게 쉬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자, 최근에는 뭐 앞으로도 저는 이 지표를 좀 계속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고 제가 차트 보여드리면 그걸 기반으로 확인하시고 분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개인적으로 이게 꼭 내 PC에 설치되어 있어야 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TQ 또는 미국 나스닥은 장기 투자이기 때문에 매매도 일부 해서 내가 가장 좋은 타이밍을 가져가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에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최소 거래량 구간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녹색하고 풀색이죠. 그래서 자 나왔는데 여기죠. 없어졌죠. 네, 이래서 차트는 움직이는 겁니다. 주가는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 신호가 그대로 유지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날 쭉 내려왔다가 사실은 이제 요 다음 날이죠. 이 양봉에서 최저 거래량이 발생했다가 밀어 올렸죠. 그런데 최고 거래량은 아니었어요. 최대죠. 최대 거래량은 아니었기 때문에 어쨌든 밀고 올라갔다. 그러면 나쁜 신호는 아닙니다. 어쨌든 지켜줬고 아래 꼬리 길게 달고 가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걱정하시고 두려워하시기보다는 잘 따라가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TQ 월봉을 좀 볼게요. 그러면 가격대가 중요해지죠. 자, 월봉에서 보면 여러분 이 루틴이에요. 자, 과거에 보시면 여기 최소 거래량 나오죠. 그러면 대부분 어느 정도 끌고 올라갑니다. 여기도 최소 거래량 나왔죠. 그럼 어느 정도 끌고 올라갔어요. 여기도 나오고 물론 이제 이게 코로나 때 급격히 떨어지는 건 이건 자연스러운 증상은 아니죠. 그때 이제 상황 때문에 그런 거고, 자, 상승 분위기에서도 이쪽에 나오면 어느 정도 올라갑니다. 그러면 언제 조심해야 된다? 바로 여기죠. 최대 거래량이 나오면 조심하셔야 돼요. 아직까지 하락되는 최대 거래량이 나왔지만 여기서부터 반등이 일어났죠? 그래서 올라왔고 위쪽에 최대 거래량 없습니다. 월봉상. 그래서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늘상 말씀드리지만 100%는 없어요. 100%는 없지만 지금 신호가 어때요? 그래서 집중돼서 뜨고 있죠? 그래서 올라갈 수 있어 보여요. 지금 거래량들이 매수세가 다시 좀 회복되고 있다. 개인이 사는지 기관이 사는지 저는 기관이 산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뭐 헤지펀드들이나 이 금융기관들이 주식을 좀 채워 넣어야 되는 때가 오는 거죠. 그래 놓고 올린 다음에 내리면 되니까 그들한테는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월봉상 54를 요번에는 돌파하지 않을까. 눌리더라도 다시 올라갈 수 있어 보여요. 그러면 두 번째는 여기입니다. 61.3 정도. 61이나 62 사이. 왜냐하면 이 라인이 여기까지 왔죠? 상단 라인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요 근처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익절을 하시고 또 위로 가면 68.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관련 근거는 저 매물대에 있어요. 여러분들 매물대 설정하실 수 있거든요. 그 HTS 증권사마다 기능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지만 여기 보면 이제 최대 매물대입니다. 여기가. 그게 우리 16달러 항상 마의 16달러였고요. 과거에. 그리고 두 번째 28.55% 정도의 매물대가 있는 여기죠. 33달러 정도. 그리고 그 다음이 여기에요. 50달러. 그러니까 여기 가면 계속 좀 여기 지금 왔죠. 부딪혀서 밀려가는 영향이 있습니다. 근데 위쪽으로는 매물대가 얇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매가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겁나서 올라가니까 겁나서 안 사시면 쭉쭉 올라가죠. 쭉쭉 올립니다. 이쪽에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상승 어때요? 굉장히 하단보다도 더 길게 장대양봉으로 그냥 바로바로 올려버리죠. 그래서 지금은 리스크가 있더라도 좀 사보셔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단 거래량을 보시면 자 이런 형태입니다. 여기서
최대 거래량 나왔죠. 여기 최대 거래량. 그리고 상승 구간에는 이렇게 TQ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이렇게 내려가요. 내려가고 다시 고점에서 어떻습니까? 상대적으로 높은 거래량 나오죠. 그리고 나서 다시 내려갑니다. 여기서 급락 나오면서 다시 최대 거래량 나오고 이렇게 다시 줄어들고 요걸 반복을 합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죠? 이쪽에서 최대 거래량이 나왔죠. 근데 이제 양봉의 최대 거래량이니까 이건 저점인 거예요. 여기는 고점인 거고 거기서부터 지금 쭉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지금 상승 패턴입니다. 거래량 자체도 큰 거래량 없이 뛰어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수해 보실 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엄청나게 추매하라 이런 말씀 절대 아니죠. 홀딩이 가능한 구간. 그래서 사놓으시고 꾸준히 수익 내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차트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자, 여러 가지 요소를 분석해서 저는 다 맞출 자신은 없습니다. 이게 과거에 다 해봤는데 이게 100% 맞질 않아요. 그래서 경험적으로 저는 차트를 활용하는데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이 책. 말콤 그래드웰이 과거에 베스트셀러죠. 이제 아웃라이어에서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법칙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한동안 저도 마케팅 관련 서적, 뭐 세미나 이런 데서 많이 본 것 같아요. 1만 시간 동안 연습하면 전문가가 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만 시간이면 하루 3시간에서 4시간, 대략 10년 정도면 다 전문가가 된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 연구를 한 분이 이분입니다. 에릭슨이라는 분인데, 앤더스 에릭슨. 이분이 연구한 건요, 1만 시간 한다고 다 된다는 게 아니에요. 글래드웰이 마치 1만 시간을 마법의 시간처럼 해석했는데, 이 듣기엔 되게 좋죠. 성공학은 그런 게 있잖아요. 꿈과 희망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것만 하면 성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 효과는 있지만 그러나 결과를 장담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누구나 1만 시간을 투자하면 최고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서술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1만 시간에는 특별함이 있는 게 아니고 단지 바이올린 거장의 자질을 보이는, 잘하는, 처음부터 좀 잘해야 돼요. 무조건 못하는 분이 사람이 다 잘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학생들의 20살이 될 때까지 평균 연습량일 뿐이고, 자, 이 이상을 하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뭐 더 특출난 이게 아니라 처음부터 제대로 하실 필요는 있어요. 여기 가서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실수가 많으면 늘긴 늡니다. 그런데 주식 투자는 제일 어려운 게 뭐죠? 초반에 실수해서 손실이 커지면 복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늘상 강조드려요. 처음에는 제대로 하시라고. 적은 금액이라도 제대로 투자를 배우시고 그러고서 1만 시간을 채우면 되지 않겠습니까? 훨씬 안전하죠. 그래서 1만 시간의 법칙, 자, 해볼 생각이 아니라 법칙을 찾기 위해 시간을 낭비하는 우를 범하면 안 돼요. 주식 투자도 10년 하실 수 있죠. 1만 시간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제대로 된 방법, 정석 이런 건 없어요. 사실 자기한테 맞는 방법, 단타, 중장기 스윙 투자, 그죠? 장기 투자, 이거는 개인 스타일에 따른 건데 저는 원칙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 원칙은 바로 차트를 기반으로 하단에서 매수하고 상단에서 매도하는, 그리고 꾸준하게 상승 하락을 파악해가는 이런 정도가 되면 사실 높은 데서 매도할 수 있으면 주식에서 손실 크게 안 보겠죠. 낮은 데서 살 수 있으면 높은데 피해가서 안 산다. 그러면 많이 깨질 위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중요한 건 법칙이 아니에요. 1만 시간인데 누구나 알지만 아무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뭐 열심히만 하면 돼, 이런 생각보다는 여러분 차라리 주식 투자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쌀 때 사셔라. 하단에서 사셔서 1만 시간을 채우시면 이건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런데 지금 남들이 좋다고 하는 비싼 주식들을 사셔서 1만 시간을 채우셨을 때는 안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려봤습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을 되게 유심히 보셨으면 해요. 자, 이게 주가의 향방을 결정하는 요소는 아닙니다. 그런데 과거부터 이런 특징은 있죠. 이게 IMF죠. 자, 원달러 환율이
그때 한 1,800원, 1,750원 이 정도까지 갔네요. 자, 고점으로 가면 대부분 이거 이제 위기 상황이죠. 예, 경제적으로 위기 상황이고 차차 내려갑니다. 차차 내려가고 주가를 볼게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영향을 크게 안 받아요. 이 원달러 환율에 의해서 여기가 높아진다고 나스닥이 최고가 아니고 오히려 미국은 유리하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내려가면서 주가는 이렇게 올라가는 패턴을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회복되는 이 타이밍에, 이거 100% 맞진 않아요. 근데 이런 흐름을 보셔라 이런 거예요.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하죠. 그럼 우리 입장에서 달러 투자를 하면 이런 특징이 생깁니다. 너무 미리 하면 비쌀 때 사고, 그렇죠? 쌀 때, 환율이 비쌀 때 사서 쌀 때 파는 환차 손이 발생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죠. 사서 주가가 오르면 괜찮지 않냐? 괜찮죠? 근데 이 타이밍을 놓치고요. 여길 가버리면, 네, 환차손을 입는 데다가 주식까지 손실이 나는 이런 상황이 와요. 이때 금융위기 때입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 때 리먼 브러더스 사태죠. 마찬가지였어요. 먼저 환율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려갔고 주가는 이때는 이제 같이 떨어졌어요. 올라간 때. 그래서 이 시차가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어쨌든 원달러 환율이 급격히 움직인다는 건 트리거가 되는 거죠. 어떤 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잘 보시고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 코로나 때 한번 올랐다가 내려갔죠. 그리고 다시 고점을 갱신했는데 사실 이땐 큰 위기가 없었잖아요. 예, 큰 위기가 없었는데 올라갔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저도 어느 정도 고점은 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려가는데 한번 위기가 발생하면 팍 올라가겠죠. 그때가 주가의 고점이다. 그렇지 않아요. 한번 팍 올라가도 여기 이전 상황들을 보시면 주가는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니까 한 번 더 튕겨 올라가더라도 주가는 올라갈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버블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랬을 때를 대비해서 지금은 달러를 보유해라, 원화를 보유해라 이게 아니고 투자 방식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네, 그 뒤에 설명드리고요.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한 번 더 원달러 환율이 튄다. 요걸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어떻게 투자하셔야 되냐? 네, 적립식으로 투자하셔야 돼요. 아니면 이제 달러를 미리 사서 이제 미국 ETF를 먼저 사셔야 돼요. 매수해서 목돈으로 매수해 놓고 기다리시고 리스크는 좀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인 뷰로 한 번은 올라가는데 오랜 기간 가진 않을 것 같아요. 단기간에 올라갔다가 다시 정상화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주가들이 올라가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밑에 보면 이건 코스피예요. 코스피는 조금 먼저 선행합니다. 보시면 고점 대비 먼저 고점이 와서 오히려 미국 올라갈 때 내려가죠. 네. 이유는 수출 때문에 그래요. 예, 수출 경기를 우리는 민감하게 타고 미국은 별로 타지 않죠.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점 갔다가 얘들은 조금 떨어지는데 우리는 많이 떨어졌죠. 근데 뭐 이때는 거의 비슷하게 일어났으니까. 그리고 나서 회복을 했는데 미국 올라온 거와 비교도 안 될 만큼 미국은 쭉 올라왔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고작 예, 고작 요만큼 올라왔어요. 이거 차트상으로 보면 굉장히 큰 차이 납니다. 2000에서 16,000 간 거랑 그죠? 1600에서 3300 간 거는 비율이 다르죠. 그래 놓고 역시나 떨어졌어요. 그런데 미국은 다시 회복했고 한국은 회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이 좀 싸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참고하시고 그래도 우선은 내년 중반까지는 상승 가능성이 농후하다. 훨씬 더 7대 3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등 7, 예, 횡보 3 이 정도 생각하는 거고 3에는 하락도 들어갈 수 있겠죠.